꽃님이님들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정말 억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데 신청 안 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사라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복지 상담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준이고요. 지역복지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해오면서 수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 딱 하나예요. 제도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강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청 주의는 너무 잔인한 제도 아니냐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제는 신청 안 해도 정부가 먼저 찾아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논의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꽃님이님들 아직 제도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닙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계속 놓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말만 듣고 손 놓고 있으면 정작 지금 받을 수 있는 것들마저 다 놓치게 됩니다. 오늘은 앞으로 복지판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꽃님이님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현실적인 대응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례들과 함께요. 꽃님이님들 중에 몰라서 지원 하나 놓친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분 중 한 분이 계십니다. 혼자 사시는 74세 김정자 님이었어요. 몸이 아파 일도 못하게 되셨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주민센터 가는 게 부담되고 서류가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참고 버티셨다고 하더군요. 생활비를 아끼려고 하루 한 끼로 버티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상담이 연결돼서 확인해 보니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여러 개였습니다. 기초연금 추가 지원도 있었고 난방비 지원도 가능했고 의료비 감면도 해당됐어요. 문제는 자격이 아니라 정보였습니다. 알기만 했으면 진작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신청하고 나서야 생활비 부담이 조금 줄었고 표정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걸 왜 본인이 직접 찾아야만 했을까 하고요. 정부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먼저 알려주지 못했을까? 그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꽃님이님들이 놓치는 정보 없이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누리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복지 지원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꽃님이님들 삶과 직접 연결되는 자동 지급 이야기의 핵심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복지지원금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는 신청이 기준이었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신청 안 하면 끝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시나요? 보건복지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수급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정보를 몰라서 절차가 복잡해서 또는 신청하는 게 부끄러워서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만난 69세 박영수님은 해당 제도를 몰라서 수년간 아무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혼자 사시면서 용돈벌이로 폐지를 주우셨어요. 무릎도 안 좋으신데 매일 그렇게 생활하셨죠? 그런데 상담하면서 확인해 보니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었어요.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지원을 그냥 놓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은 무조건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하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상담 채널을 통해서라도 확인하셔야 해요. 자동 지급은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입법 과정도 거쳐야 하고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니까요. 꽃님이님들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제도 지금 알고 계신가요? 혹시 모르신다면 이번 주 안에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데이터를 먼저 확인해서 대상자에게 먼저 안내하고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 중입니다. 해외 복지 행정 사례에서도 선제 지급 방식이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런 방식을 상당 부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이순자님은 안내 전화 한 통으로 뒤늦게 지원을 연결받았습니다. 이분은 복지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셨는데 주민센터에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니 신청하라는 안내였죠. 그 전화 한 통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게 되셨어요. 안내 문자나 전화가 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요즘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 문자와는 꼭 구분하셔야 해요. 정부 기관 안내는 개인정보를 전화로 물어보지 않고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직접 주민센터로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부 안내 문자 꼼꼼히 확인하고 계신가요? 문자함에 묻혀있는 중요한 안내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동 지급이 되면 반복 서류 제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같은 서류를 여러 번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 같은 것들이요.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인데도 매번 떼서 내야 하니까 번거롭죠. 행정 절차 간소화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서류 발급받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관공서 찾아가는 것도 힘드시고 무인 발급기 사용도 어려우시고요. 제가 만난 75세 최동수님은 서류 부담 때문에 신청을 포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아서 중간에 포기하셨대요. 발급받으러 여러 곳을 돌아다녀가 지쳐서 그냥 안 하셨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가족분이 도와줘서 겨우 신청하셨어요. 가족과 함께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주 쓰이는 서류들은 여분으로 발급받아서 파일에 보관해 두세요. 요즘은 정부24 같은 사이트에서 전자문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자녀분들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개인정보 동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동 지급이 된다고 해도 본인 동의 없이 정보를 활용할 수는 없어요. 처음 한 번은 동의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서류 준비가 가장 부담되시나요? 그렇다면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님께 도움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줄어든다는 게 자동 지급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중앙정부 복지 사업만 수백 개에 달합니다. 지자체 사업까지 합치면 정말 많아요. 이걸 일반인이 다 파악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죠. 제가 만난 68세 정미경님은 여러 제도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기초연금만 받고 계셨는데 확인해보니 장애인 연금도 해당됐고 에너지 바우처도 받을 수 있었고 통신비 감면도 가능했어요. 세 가지 지원을 추가로 연결해 드렸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좋아요. 상황이 바뀌면 새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생기거든요. 소득이 줄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 구성이 바뀌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일부만 자동화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신청해야 할 수 있어요. 놓치고 있는 지원 없으신지 이번 기회에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 지급이 되면 정부 책임이 커집니다. 지금까지는 신청 안 하면 그냥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대상자를 찾아서 지급해야 하니까요. 대상자 확인 정확도가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시스템이 정확하지 않으면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거나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만난 70세 김철수님은 대상 확인 오류로 지연을 겪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소득이 높게 잡혀서 탈락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폐업한 사업장 소득이 반영된 거였어요. 이걸 바로잡는 데만 몇 달이 걸렸죠. 정보 변경 사항이 있으면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가셨거나 소득의 변동이 있거나 가족 구성이 바뀌었다면 주민센터에 알려주세요. 주소나 소득 변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거나 나중에 환수당할 수도 있어요. 정보 변경을 제대로 신고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사 가셨는데 신고 안 하신 분 있으시면 꼭 처리하세요. 자동 지급 시대가 오면 이런 정보 정확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당장 모든 제도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입법 과정도 필요하고 시스템 정비도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년부터 모든 게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만난 73세 오영자님은 자동 지급된다는 소식만 듣고 기다리다가 지원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분은 신문 기사를 보시고 이제 신청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몇 달을 그냥 기다리셨는데 알고 보니 본인은 여전히 신청해야 하는 대상이었어요. 지금은 직접 확인하는 게 최선입니다.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받을 수 있는 건 지금 받으세요. 기다리기만 하면 손해입니다. 한 달만 늦어도 그만큼 지원금을 못 받는 거니까요. 지금 확인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지, 신청은 했는지, 서류는 준비됐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자동 지급이 왜 필요한지 알았다면 실제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가 바뀔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들을 함께 알아보시죠. 정기적인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확인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점검해야 해요. 왜냐하면 제도가 계속 새로 생기거든요. 작년에 없던 지원이 올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조건이 바뀌어서 새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확인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씩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서 모의 계산 한 번씩 해보시면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이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거나 휴대폰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깜빡하지 않으실 거예요. 최근에 언제 확인하셨나요? 6개월 이상 지났다면 이번 주에 꼭 한번 해보세요. 혼자 확인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복지 제도가 워낙 많고 복잡하니까요. 자녀분들과 함께 보시면 훨씬 수월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인터넷도 잘 다루시고 정보도 빨리 찾으시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녀분들께 도움 청하세요. 자식한테 짐 되는 것 같아서 안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짐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예요. 받을 수 있는 걸 받는 건데 뭐가 부끄럽겠어요. 자녀와 함께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같이 앉아서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어떤 지원이 있는지, 우리 부모님은 뭘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가족과 이야기 나눠보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이번 주말에 한번 해보세요. 공식 안내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미수급자를 줄이려고 적극적으로 문자나 전화로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같은 주요 제도는 대상자한테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문자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부기관 사칭에서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빼내려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정부 안내는 절대 전화로 개인정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끊으시고 직접 주민센터로 전화하세요. 출처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문자가 왔을 때 발신 번호를 확인하세요. 정부 기관은 대부분 지역번호나 대표번호로 발송합니다. 휴대폰 번호로 온 건 일단 의심해 보셔야 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확실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먼저 보여주세요. 자동 지급의 핵심은 정보 정확성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정보가 정확해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소가 틀리면 안내문이 안 오고 소득 정보가 틀리면 대상자 선정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받고 있던 지원이 중단되거나 새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심하면 나중에 환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 변동을 신고 안 해서 받았던 지원금을 다시 내야 했던 분들도 계세요. 변경 사항이 생기면 즉시 알리세요. 이사를 가셨다, 소득이 바뀌었다, 가족 구성이 달라졌다, 이런 변화가 있으면 바로 주민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화로도 되고 방문해서도 되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변동사항 없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미루지 말고 이번 주에 꼭 처리하세요. 아직은 신청이 기본입니다. 자동 지급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모든 지원이 다 자동화되는 건 아닐 거예요. 일부는 여전히 신청해야 할 겁니다. 특히 새로 생기는 제도나 지자체 사업은 당분간 신청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동 지급만 믿고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받을 수 있는 건 지금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 달만 늦어도 그만큼 손해니까요. 제도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직접 움직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시거나 129번 복지상담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금 확인할 건 없으신가요?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한 가지라도 체크해 보세요. 정보는 빨라야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복지제도가 생겨도 늦게 알면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까 빨리 아는 게 중요합니다. 몇 달 늦게 알면 그만큼 못 받는 거예요. 출처 없는 정보는 피하세요. 요즘 인터넷이나 단톡방에 복지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꼭 정부 공식 사이트나 공신력 있는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주민센터 공지사항 이런 곳들이요. 저희 같은 복지 전문 유튜브 채널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정보 얻는 곳 정해 두셨나요? 아직이시라면 지금부터라도 믿을 만한 곳 23군데 정해 두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꽃님이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그동안은 신청 안 하면 끝이었던 구조였고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찾아주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잘못된 상식은 기다리면 알아서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동 지급된다는 말만 듣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제도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다 놓치게 됩니다. 올바른 관리는 지금은 내가 직접 확인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 보시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가족과 함께 점검하시는 거예요.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놓치고 생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30만 원이라면 1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몇 년을 놓치면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챙기면 지금 삶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난방비 걱정을 덜 수 있어요.
작은 지원 하나하나가 모이면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꽃예미님들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이번 주 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 보세요.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셔서 모의 계산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 주민센터에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129번 복지상담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자녀분께 부탁하세요. 꽃예미님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복지 지원 받으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